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해성 대한미사일의 개량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성을 개량할지 아니면 신규 개발을 할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신규 개발이라고요? 아마 모르셨을 텐데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성 대한미사일은 개량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신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비근한 예로 청상어 경어뢰도 처음에 개량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예 경어뢰2라는 사업으로 새로운 어뢰를 개발하는 신규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성은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해서 양산을 시작한 게 2005년경입니다. 그래서 배치된 지 근 20년 가까이 되었고 개량을 하던 아니면 신규 개발을 하던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개량을 할지 신규 개발을 할지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청상어 경어뢰처럼 신규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개발했고 이제는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기반으로 KF-21 보라매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대한미사일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굳이 아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아음속 대한미사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드린 바가 있지만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음속 미사일의 최대 가치는 피탐지성입니다. 한마디로 적에게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당장 초음속 대한미사일만 해도 순항고도는 고도 10km 이상이고 종말 단계에서 시스키밍 비행 시에도 고도 10m 이상이고 무엇보다도 고도 10m 이상에서 시스키밍 비행을 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몇 종류 없고 시스키밍 비행을 한다고 해도 시스키밍 비행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속도를 상실하기 때문에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장점인 빠른 속도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도 고도 20km 이상에서만 순항비행이 가능하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계속 속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아음속 대한미사일은 순항고도도 3km 정도에 불과하고 필요하다면 사거리가 줄겠지만 비행기간 내내 고도 3m급의 시스키밍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음속 대한미사일의 최대 장점은 바로 피탐지성입니다. 그래서 적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서 적의 방공망에게 부하를 주기 위해서는 초음속 대한미사일뿐만 아니라 아음속 대한미사일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개발하는 천룡미사일을 기반으로 미국의 LRASM을 개발하자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LRASM은 미국만이 운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적 함선에 대한 전파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LRASM이 강력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미국 말고 LRASM을 도입한 나라는 호주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미사일을 개발할 수도 없고 개발한다고 해도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는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럼 북한은 어떠할까요? 북한에 이런 대한미사일을 쓸 함선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천룡을 기반으로 LRASM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아무리 초음속 미사일이 배치된다고 해도 해성 대한미사일 기반의 아음속 대한미사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현재는 해성 대한미사일을 개량을 할지 아니면 아예 신규 개발을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는 해성의 개량보다 신규 개발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적을 북한으로만 한정한다면 개량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해성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북한만이 아닌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사용한다면 해성을 개량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럼 해성을 개량하게 되면 어떤 것이 개량이 될지 한번 생각해보죠. 해성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150km급의 사거리에서 사거리를 300km 이상으로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성의 개량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죠. 그럼 사거리를 늘리는 것 말고는 어떤 개량이 이루어질까요?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레이더의 교체입니다. 현재 해성에 달려있는 장비 중에 여전히 아직도 충분히 쓸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 해성의 엔진과 그리고 고도계입니다. 해성의 엔진은 SSE-750K로 원래는 주요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던 SS-760K를 달고 있었지만 2008년경인가에 주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서 거의 순수하게 국산 부품으로 이루어진 SSE-750K를 개발해서 지금은 이 엔진을 사용 중이고 이 엔진은 지금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앞으로도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파고도계는 현재 해성은 해년마다 연 1회에서 2회 정도를 주로 참수리급 고속정 같은 소형 함선을 상대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세 조정을 해놓은 거라 고도계를 새로 개발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과 고도계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죠. 그럼 사거리를 늘리는 것 말고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가장 크게 지목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레이더이고 또 하나는 데이터 링크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레이더는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레이더를 사용 중이고, 미국의 하푼 대한미사일이 X밴드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해성은 KU밴드를 사용해서 해상도가 높고, 그래서 연안이나 섬의 그림자에 숨어있는 적의 소형 선박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레이더는 이미 기본 기술이 수십 년 전 거라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TWT 진행 파관 방식의 구형 레이더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TWT 진행 파관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TWT 진행 파관을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품 수급을 위해서라도 레이더를 교체해야 하는데, 역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개발 중인 KA 밴드 A사 방식의 레이더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레이더를 KA 밴드로 바꾸면 레이더의 크기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하죠. 레이더의 크기를 줄이지 않고 탐지 거리를 늘리면 좋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한미사일은 적에게 탐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목표와의 거리 30km 정도에서만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그 이상에서 사용하면 대한미사일이 시스키밍 비행을 하면 고도가 너무 낮아서 적을 찾을 수도 없고, 적에게 대한미사일의 접근 사실만을 알려줄 뿐이기 때문에 탐지거리는 이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지거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레이더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 링크인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해성에는 데이터 링크가 없고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비행하게 되지만 사거리가 300km 이상이 되면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할 때쯤에는 목표가 처음 위치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목표의 정보를 갱신해 줄 수 있는 데이터 링크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해성은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므로 함선에서 해성에 직접적으로 데이터 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거리는 불과 30에서 4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간에 공중에서 중계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결론은 가장 이상적인 건 바로 위성 데이터 링크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군사용 통신 위성이 있지만 해성같이 작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의 크기는 한정적일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정지 궤도에 있는 군사용 통신 위성보다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저궤도 소형 통신 위성으로 중계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궤도 소형 통신 위성은 우선 위성 자체가 낮은 궤도에 있기 때문에 지상까지의 거리가 짧고, 그래서 미사일에 탑재하는 안테나의 크기도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량을 한다면 이 정도의 개량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충분하냐는 겁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분명 북한을 상대로는 충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의 개량만으로 해성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이지스함을 공격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장 일본은 이지스함은 물론 이미 주요 함선에 전부 위상 배열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ESSM으로 대표되는 최신 대한미사일들은 아주 빠른 공격 능력으로 적의 초음속 대한미사일까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 정도 개량으로 이런 현대적인 방어막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하기에 개량이 아닌 신규 개발을 주장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할 때 다각형 스텔스 기술이라는 미사일용 스텔스 기술을 확보했고, 이 다각형 스텔스 기술을 발전시킨 기술을 천룡 미사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음속 대한미사일의 최대 장점은 피탐지성이지만 지금은 많은 함선들이 A사 레이더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음속 대한미사일의 피탐지성은 과거보다 많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해성이 아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다각형 스텔스 기술 같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30km 전이라고 해도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는 순간 적에게 나의 위치가 폭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서방권의 표준 대한미사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NSM 미사일은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지 않고 적외선 시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위해서 대한미사일용 적외선 시커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레이더 시커를 탑재한다고 해도 적외선 시커도 같이 탑재해서 아예 스텔스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파 침묵을 지키는 상태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성 대한미사일의 개량이 아닌 신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만 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해성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싶다면 아예 새로운 아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한가요? 그냥 해성을 개량해서 사거리 좀 늘리고 약간의 성능 향상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